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제 베테랑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한번 보죠.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어느덧 2019년에, 신규 교사가 49년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2049년? 참, 네, 멀다. 자, 저는 교장이 돼서 우리 학교의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전교생이 음악을 통해 협력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그때도 이런 폭력이 있나 봐요. 학교 폭력도 줄고 다문화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적응을 좀 더 잘하게 됐어요. 자, 이거는 음악 교육론 중에서 어떤 부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다 제가 음악 교육론에서 뭐를 잘 공부한 덕분이에요. 자, 뭔지 아는 사람 손 들고 맞추면 선물 줄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손 들고 한번 맞춰보실래요? 사회학. 네, 이따가 선물 드릴게요. 자, 음악교육 사회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가 폭력도 많고 학교에서 인성이 문제가 되는 것들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주지교과에서는 별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과는 예체능 교과다. 그래서 막 이 힘이 남아 노는 학생들은 체육으로 반쯤 이렇게 힘을 다 빼놓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통해서 뭔가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을 하고 같이 뭔가를 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연습하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사실 범죄율도 굉장히 낮춘다고 하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교정 프로그램에서 음악 치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음악 교육, 사회학에 대한 것들을 교육론에서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회학적인 관점을 다룬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다룰까? 우리가 그 내용을 잠깐 또 여러분들 그 마인드맵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보죠. 우리가 사회학적 기초 해서 여기에서는 음악 교육의 사회적 기능은 뭐냐, 그리고 음악 교육의 사회적 과제는 뭐냐, 아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케스트라를 해보니까 전교생이 악기를 하나씩 하니까 아이들이 정서가 좀 안정이 되는 것 같고 상대방을 좀 배려할 줄 아는 것 같고, 자, 이런 부분이 공동체와 음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그때 학교는 어떤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아이디어가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사회적 산물인 거죠.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종묘제례학을 공부한다, 아니면 중세음악 중에서 뭐 그레고리오 성가를 공부한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랑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시대와 그 사회와 그 문화랑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와 음악이라고 하는 거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다뤄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문화 교육이에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우리나라,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더 이상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다. 굉장히 많은 그 다문화의 어떤 가정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정들의 2세들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는 학교에 오게 되죠. 자, 이들을 문화적으로 일단 다양성을 인정하기도 해야 되고 이 문화 안으로 묶어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의 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다문화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이스라엘의 민요를 다룬다, 아랍의 민요를 다룬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민요 노래만 부르진 않죠. 보통 뭘 해요? 그 노래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들의 이제 뭐가 나와요? 역사 같은 게 나오겠죠. 뭐 라쿠카라차다. 자, 그러면 이거 어느 나라 민요예요? 멕시코 민요죠. 그렇죠? 멕시코 민요인데 이들이 이제 뭐 바퀴벌레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바퀴벌레 퇴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그 안에는 그들이 어떤 농민혁명을 일으키고 뭔가 이제 그들의 삶에서의 애환과 역사적인 맥락들이 다 녹아있는 게 보통 민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요를 수업하는 이유는 단지 그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고 노래를 통해서 뭘 배우고 싶은 거예요? 문화를 배우는 거죠. 그런 것들도 약간 다문화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관점들이에요. 그래서 다문화주의가 역시 시험에 나왔었고요. 논술문항에서 다문화주의로 수업을 하면 장점이 뭐냐? 4가지로 쓰세요. 자, 거의 2바닥을 쓰셨어야 하는 문제였어요. 그때는 2차와 3차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 시험이어서. 그리고 지금은 논술문항이 하나의 10점짜리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한 문항이 뭘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은 이제 제일 높은 점수가 10점. 근데 10점이면 어마어마한 점수예요. 논술은 정말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뭐냐면 논술 포인트예요. 하나하나가 그걸 주제로 해서 이제 이거 아래 하나씩이 다 뭐가 있어요? 마인드맵이 또 이런 마인드맵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전체 교육론을 받고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여기 이제 아까 교수법은 살짝 받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남았나 한번 보죠. 자, 이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다문화 학생들도 이제 잘 적응하고 그래서 교육사회학에 대한 음악교육, 이거는 이제 음악교육 사회학을 잘 공부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올해도 귀여운 신규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교장 선생님이에요. 자, 근데 음악교육, 자, 우리 복습해보죠. 교육 철학했고요. 그 다음에 음악교육 미학했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했죠. 자, 다 떠올리시죠? 그 아래에 뭐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교수법 했죠? 그래서 음악 사회학까지는 다 잘해요. 이 신규 교사가. 근데 뭐를 좀 어려워하나 봤더니 시험과 성적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비율로 할까? 이거를 보고서를 잘 써가지고 내라. 했더니 이 선생님이 멘붕에 빠졌어요. 자, 예전에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겠죠? 이건 이제 그녀가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교장 선생님 말, 이제, 이건 아마 이분이 하신 얘기인 것 같고, 그녀는 제가 젊었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 이 선생님은 이 해의 탑이에요. 수석이에요.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공부한 음악과 평가를 줄줄줄 읊었어요. 자, 그래서, 뭐 읊었을까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론 지필고사도 받겠죠. 실기고사도 받겠죠. 수행평가도 받겠죠. 그리고 그거의 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지필고사를 낼 때 이원 분류표, 옥적 분류표를 어떻게 써가지고 구체적으로 막 할 건지, 지금 막 단어들 튕기셔도 상관없어요. 뭐냐면, 그리고 교육의 그 평가를 하기 위한 단서들을 미리 제공했는지,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지, 자기 평가만 했는지, 자기가 평가하는 게 자기 평가, 다른 친구를 평가하는 게 상호 평가, 교사가 하는 평가는 이제 교사의 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평가 기준은 뭐고, 굉장히 다양한 그 차원의 아주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평가에. 결국 교사가 학교 가서 목표를 정하고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 평가하면 그게 교육의 프로세스예요. 그쵸? 근데 그 앞에 왜 가르치는데 질문 있는 거고, 뭘 가르치는데 질문 있는 거고, 어떻게 가르치는데 질문 있는 거고, 그 학생들의 음악 말고 그들의 어떤 사회 속에서 음악을 하는 게 음악과 사회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그 메커니즘에 대한 게 심리학과 교수법이었어요.
근데 어쨌건 그 과정에서 다 잘 가르쳤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뭘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돼요. 그 평가가 당연히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평가 이거를 줄줄줄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보고 음악과 평가에서는 평가 방법의 목적, 그 다음에 평가 도구의 요건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검사 유형을 다루겠죠. 어떤 검사를 할 건지, 그래서 뭐 실기 검사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이제 악보를 그려가지고 작곡을 하는 검사를 할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포트폴리오로 모을 건지 아니면 실음을 들려주고 이 곡이 뭔지 이렇게 쓰라고 하는 실음 지필 평가를 할 건지 여러 가지 뭐 검사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은 아니지만 7차 교육 과정부터 이제 많이 강조했던 게 수행 평가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수행 평가가 굉장히 이제 주된 평가 방법으로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시험에 잘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거에 배경이 될 만한 이론적 근거로서는 아스프로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마무리 멘트를 한번 보시죠. 역시 음악교육론은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도 그렇게 동의하세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때 다들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와 이론을 따로 생각하면서 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이거 교과 교육론 말고 교과 내용학 같은 경우는 이거 내가 어떻게 가르치지? 이거 어떻게 가르칠까? 이게 나오면 이 앞뒤 전후에는 뭘 하면 효과적일까? 이런 걸 하면서 계속 교사 마인드로 접근을 하세요. 교육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그냥 어떤 이 외워야 될 지식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안 외워져요. 근데 이거를 살아있는 지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맥락화 하셔서 여러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연계해서 그래서 요때는 요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깊이 적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그 내용에 맞게 이해하시고 하면 아무래도 논술이나 서술 문항 쓰는 것도 훨씬 더 문제 자체가 그런 방편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게 훨씬 더 학습 효과를 높여줘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탄탄하게 공부를 하면 학교 와서 아까 뱅뱅뱅 돌았죠. 뺑뺑 돌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도 권투를 빕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 저랑 같이 하나의 스토리를 쭉 보면서 교육론을 살펴보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있냐면 정리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외워야 될 거, 외워야 될 거를 이거는 그냥 저기 프린트로 드릴게요. 요 PPT는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음악교육 철학이란 하고 머릿속에 잠깐 떠올려 보시고 이제 보통 이제 표준적인 교재에서 다루는 음악교육 철학이란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정의는 이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언어로 해서 이게 딸딸딸은 아니지만 암기를 좀 하셔야 해요. 아까 얘기했죠. 암기까지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음악교육 철학이란 교육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교육에 관련된 철학 기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악교육 왜?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본질적 의미를 물어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말로 쓸 때는 왜?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으로 음악교육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음악 교육에 관련된 철학적 기반으로서 아까 자연주의, 이상주의, 실제주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 다문화주의 막 이런 거 살펴봤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오고 당위성이 나오겠죠. 음악 교육에 아까 당위성.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철학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별해서 적용하는 게 문제로 나오겠죠. 자, 정리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뭘까요? 자, 음악 미학이 있어요. 미학이란 음악 예술에 뭐를 해요? 본질과 가치, 미의 기본적인, 여기서 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의 형태. 자, 이거에 대한 인식, 미의 논리나 미적 존재 양식과 더불어 그러면 결국에는 음악 예술의 미적 경험의 본질은 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조금 말들이 어렵게 나와 있으니 그 다음에 여기서 나눠서 인간 사회에서 음악의 역할과 기능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음악 미학이라고 하는 거가 철학이랑 약간 겹쳐 있죠. 겹쳐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이 미적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적인 경험을 한다는 것의 본질은 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게 미학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이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같이 논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심리학이란 일단 요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은 음악 교수 학습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뭐예요? how예요. 교수법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how를 물어보기 전에 앞에 뭐가 있냐면 지각, 인지, 음악 능력, 음악 학습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동주의, 그 다음에 인지주의, 인본주의 자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그런 거와 연계했을 때는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지각하고 인지하고 음악 능력과 관련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학습이 일어나는 메커니즘.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결국에는 어떤 음악적인 능력과 연계해서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도 여기랑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발달 심리와 관련된 것도 인지 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인지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재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중심으로 전혀 안 했어요, 오늘. 근데 이제 3월부터 그러니까 3월 10일인가요? 개강이. 아무튼 이번 교육론 수업은 토요일에 수업을 하려고 해요. 제가 원래 금요일에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한 주씩 이렇게 그러니까 더 늦게 시작하기가 되게 애매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교육론은 이제 그러니까 기간제 하시는 선생님들도 직강으로 와서 워낙에 이제 논술도 쓰고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교육론 수업은 토요일에 하고 그 다음에 문풀반하고 모의고사반 요것도 올해는 토요일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론에서 할 때는 책을 넘겨가면서 이제 하겠죠. 물론 마인드맵도 하고 제가 이렇게도 하고 하겠지만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텍스트는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머릿속에 큰 그림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악 교육의 사회학적 기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음악 활동이 어디랑 관련이 있어요?
인간과 사회에 기여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시대, 사회, 문화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음악이 개인에게 어떤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사회 속에서의 역할. 아까 뭐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더니 뭐가 이렇게 학교 폭력이 좀 줄었고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다 이런 사회적인 음악이 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의 어떤 정화 기능? 약간 이런 역할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 정보를 획득해요. 자, 그래서 사회 속에서 하는 거는 이제 무슨 음악과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그 사회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향유하게 되잖아요. 생산하고 향유하는 그런 다양한 과정들에 대한 지식들을 여기서 다룰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시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앞에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고, 자, 교육 과정이란, 요거는 제가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거 지금 뒤에 이어서 조금 얘기할 거거든요. 제가 요걸 순서를 조금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수업 오늘 제가 조금 변경을 했어요. 지도가 수업 안으로 하는 거 하고, 여기 보시면 사회 속에서 지닌 유용성에 따라서 음악 교과의 지향점과 실시 방안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다시요. 사회에서 음악이 지닌 유용성에 따라 음악 교과에 지향하는 바. 이 지향점이 뭐예요? 음악 교과는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과 관련된 거죠. 철학적인 부분이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있어요. 언제 뭐를 가르치고, 언제 어떤 내용을 어떤 활동을 하면서 가르치는 거, 근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돼요. 음악교과의 지향점, 실시 방안,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법이라는 건 뭘까요? 이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가르치고 배우는데 요구되는 이론 활동 체계, 이거를 교수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업 실험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 평가란, 자 보시면 요것도 평가는 그냥 시험이죠.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이제 임용을 공부하실 거면 약간 시험용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평가란 음악적 행동에 대해서 뭐를 수집하는 거다? 객관적, 주관적 성격의 자료를 일단 수집해요. 그 다음에 이를 근거로 판단을 하는 학문이에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개념화하고 있죠. 근데 이런 개념화가 교육론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냥 아는 것과 내 말로 이런 개념들이 주르르륵 말로 이루어지는 거는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매 시간마다 오늘의 가장 핵심, 자 이거는 반드시 외울 거 해가지고 그날 하고 스터디원들끼리 제일 핵심 키워드 다시 말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렇게 하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테우토반에서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해결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이 있고 스터디, 선생님들 간의 스터디가 있고, 수업 끝나고 바로 하는, 그리고 따로 날 정해서 하는 스터디가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주에는 이제 내일 테우토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실 텐데, 마지막 주에는 한 텀을 다 하고 나면 공통적으로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선생님이 다 모아가지고 따로 다시 한번 수업을 해주시는 걸로, 뭐 이렇게 아주 시간이 길진 않지만 어쨌건 지금 몇 중 구조예요. 거의 한 4중 구조로. 그러니까 모를래야 모를 수 없이 모르고 넘어가진 않고, 결국엔 모르고 넘어가는 건 없고 암기를 못해요, 결국. 그래서 시험 때 그거를 적용해서 인출을 할 수 있냐 못하느냐의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론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걸 정리를 하면서
이번 그러니까 교육론 같은 경우는 교육론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교육학에서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에서 다룬 내용들이 다 교육학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렌드를 알고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 교육과정의 트렌드를 잘 알고 준비를 하면 교육학에서도 그거를 활용해서 답으로 웬만큼 다 활용해서 답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학 공부를 이제 하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너무 또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공부한 것들을 충분히 교육학에서 10분 다 활용해서 점수를 좀 이렇게 높게 둘 다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요 교육론에 대한 총 전체 프리뷰 요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교육과정에 대한 프리뷰를 좀 해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